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이제 생각했던 게 그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제가 이제 이 주식을 보고 있는데요. 이 AI 영상 진단의 그 산업 성장성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제가 추정을 할 때 향후에 3년 정도는 최소한 50% 정도는 성장할 것이다라는 보수적인 이제 추정을 했고요. 매출액이 커지니까 그 다음번부터 이제 한 40% 정도로 성장률은 떨어진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은 그때 가봐야지 알겠고, 그 다음에 현재 이제 추정하고 있는 50%를 훨씬 넘는지 안 넘는지는 이제 올해 매출은 50%보다 훨씬 넘어가죠. 그러니까 내년부터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성장성이 훨씬 더 빠른지 아닌지를 2분기 실적을 보면서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이슈가 발생한 게 8월에 액티브 바이오 ETF 펀드가 2개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루닛에 대한 수요가 더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것보다 수요가 조금 더 받쳐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에서 저는 이제 그 일정한 밴드에서 출렁될 것이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수급을 또 고려를 한다 그러면 조금 서로 이제 조금씩 담그면서 중간중간 조정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채워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루닛스코프 관련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런데 루닛 인사이트는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엑스레이 영상 사진을 보고 의사가 판독을 하거나 아니면 그 영상을 보고 그 컴퓨터가, AI가 판독을 내린다.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못 보는 부분까지도 잘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럼 루닛스코프라는 건 뭐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루닛스코프라는 거를 모르면은 이 루닛이 앞으로 계속 확장해 나가는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루닛스코프가 뭔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자, 그런 시간인데요. 먼저 항암 치료를 할 때는 먼저 세포 독성 항암제, 그러니까 온몸에 화학 독성 항암제를 투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암뿐만이 아니라 정상세포도 망가뜨리겠죠. 그런 다음에 나온 치료제가 표적 치료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세포 치료제입니다. 즉 지금 나와 있는 면역 치료제로는 T세포 치료제가 대세를 점하고 있는데요. 이 T세포 치료제와 관련된 게 바로 루닛스코프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T세포가 어떻게 암세포를 죽이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어느 정도 간단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세포가 동그란 공이라 그러면은 암세포도 동그란 공일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제 정상세포에서 암세포로 이제 변화되기 때문에 같은 세포인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포를 우리 면역세포가 죽일 수는 없습니다.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면역세포는 일일이 정상세포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러 다닙니다. 확인하는 과정은 화학적으로 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구공 2개를 상상을 하시면 이 축구공이 케이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생일 케이크이다. 그러면 생일 케이크는 뭐가 꽃입니까? 초가 꽃이죠. 생일 축하 케이크에는 초가 꽃입니다. 자기 나이만큼 초가 꽃일 겁니다. 그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초가 뭐를 의미하냐면 단백질이나 수용체죠. 이 단백질이나 수용체가 서로 결합하면서 T세포라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또 기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T세포에 있는 PD-1이라는 생일 케이크 초하고 암세포에 있는 PDL1이라는 초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T세포가 꼼짝을 못하는 거죠. 활성이 갑자기 저하됩니다. 그 둘이 만나기 전에 먼저 치료제가 들어가서 PD-1이라는 이 초를 먼저 감싸는 거죠. 만나지 못하도록.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면역관문 억제제 키트루다라는 치료제입니다. 근데 이 키트루다의 성능이 굉장히 좋죠. 비싸기도 하지만 성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암의 1차 치료제로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다양한 암의 치료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머크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수십조 원의 매출액을 1년에 벌어들이는 그런 치료제입니다. 이 성능 좋은 치료제를 어떤 환자들이 맞으면 효과가 있을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암세포에 PDL1이라는 초가 많이 꽂혀 있는 환자가 쓰면은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제를 쓸 때는 이 PDL1이라는 암세포의 생일초가 많이 꼽혀 있느냐 아니냐를 판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이 꼽혀 있는 환자들에게 이 키트루다라는 면역관문 억제제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의사가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에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루닛스코프라는 게 이 초가 얼마나 많이 발현이 돼 있는지,
어정쩡하고 애매한 빈도로 발현이 되어 있는 그 초를 구분을 해내고 세부로 분류를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 환자들을 조금 더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치료 효과가 좋은 치료제를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군을 조금 더 끌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머크로서는 너무 이제 행복한 일이겠죠. 그리고 의사도 이 환자는 치료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또 추출을 해내고, 그리고 환자도 그 치료제를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환자군이 행복한 거죠. 그래서 이 루니스코프는 의사들이 발견할 수 있는 그 키트루다라는 치료제를 받을 수 있는 환자군을 제외하고 더 받을 수 있는 환자군을 발견해내는 AI 영상 진단 치료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그 치료제를 쓰기 전에 이 환자는 치료제를 써도 될지 안 될지 미리 알아보는 거를 좀 어려운 용어로 동반 진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반 진단을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생일 케이크 초 같은 그런 특징적인 지표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거를 바이오마커라고 합니다. 바이오마커라는 것은 약물의 반응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단백질입니다. 그 단백질이 바로 생일 케이크 초에 해당되는 거죠. 이 바이오마커 시장이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17%의 성장을 하고 있고요. 2028년도에는 15조 원 정도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동반진단이라는 진단 시장도 늘어나고 있는데 FDA에서도 이 치료 약물과 그 다음에 동반진단 바이오마커를 동시에 개발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일단은 없는 환자에게 투여해도 문제고 또 있는데 투여를 안 해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그 비용 효율적인 그런 측면들, 환자의 편리성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해서 이 바이오마커를 개발하도록 동반 진단을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루닉 같은 경우에는 일단 폐암하고 유방암 치료에 처음부터 그 데이터도 많고 폐암 치료제 시장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집중하고 있지만 벌써 한 16개의 암에 이런 루니스코프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내고 있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FDA에서 임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루니스코프가 만약에 FDA의 승인을 받는다 그러면 매출액은 한 단계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경쟁력과 관련해서는 미국에 있는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패사이라는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논문 수라든가 아니면은 또 직접적인 경쟁력을 비교한 그런 케이스에서 보더라도 루닛이 월등하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 의학계는 약도 그렇거니와 동반 진단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그 병원에 한번 쓰이거나 환자가 처방을 받기 시작하면은 선점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그리고 그걸 바꾸기도 어렵기 때문에 선점이 되게 중요한데 루닛은 상당히 지금 빠른 속도로 경쟁자 없이 지금 치고 나가는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